여러분들 구하 안녕하세요, 구라입니다. 오늘은 또 V의 신제품 알파 플러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또 V의 스피노프 갤럭시 폰 4호의 비밀에 등장하는 로봇으로 옛날에 에슬론 알파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리데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데코라 했지만 사실 바뀐 부분이 색이랑 머리밖에 안 보여서 정확히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군요.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보도록 합시다. 꺼내면 이렇게 브리스터로 포장이 되어 있고 스티커가 있네요. 원래라면 설명서도 있어야 할 텐데 이번에 온 게 샘플이라 그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브리스터 쪽엔 알파 플러스 본체가 심플하게 있고 전작과 같이 마인드 코어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럼 비클 모드부터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스포츠카의 디자인으로 부분의 라인이 참 매력적이게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특히 저는 프론트가 마음에 듭니다. 이 그릴의 표현, 요 까슬까슬한 느낌이 잘 되어 있고 밑에 튀어나온 에어 인테이크의 라인이라던가 헤드라이트가 클리어로 된 부분에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죠. 보닛은 변형의 분할선이 좀 크게 보이긴 하지만 라인이 잘 잡혀져 있네요. 타이어는 휠의 색이 제대로 나눠져 있고 조형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쭉 이어진 흰색 라인도 깔끔하군요. 뒤로 돌아와서 보면 트렁크는 심플하고 테일라이트는 길게 쭉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배기구를 포함해 라인이 잘 잡혀져 있습니다. 약간 로봇의 정수리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차량으로서의 표현은 잘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백미러도 꼼꼼하게 있고 말이죠. 이어서 마인드 코어, 이거는 이름 그대로 알파의 코어에 해당하는 건데 이번 짝에선 이게 또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슬슬 또끼는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여튼 디자인은 자그마한 미니카고 표현이 된 거라곤 위에 동그란 유리창과 바퀴가 있는 정도입니다. 바퀴도 딱히 굴러가진 않지만요. 아 그래, 바퀴라고 하니까 알파의 본체는 이게 전부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어서 크기 비교, 컨셉이 가깝게 느껴지는 스피드와 비교하면 이렇고 매번 꺼내는 사이드 스와이프랑 비교하면 이러합니다. 일단 사이즈는 스피드와 같고 서로 약간 방향성이 다른 게 재미있네요. 특히 알파가 좀 각진 라인이 많은 반면 스피드는 차체가 낮고 곡선적인 라인이 많습니다. 이 비슷하면서 다른 느낌의 캐릭터가 본편에서 서로 어떻게 만날지 매우 궁금하네요. 의외의 케미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튼 크기 비교는 이러했고, 자 이제 알파 플러스를 로봇으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죠. 알파 플러스 V 트랜스포메이션. 제일 먼저 차량의 후면부를 잡고 그대로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움직이는데 할 때 끝에 있는 핀을 주의하면서 합시다.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파손이 나진 않겠지만. 그런 다음 밑을 보면서 하도록 하죠. 이렇게 로봇의 머리부터 몸통이 있는데 여기에 경첩 기준으로 좌우로 벌려줍니다. 벌린 다음 뒤에 테일라이트를 이중 경첩을 이용해 D일자로 접어주세요. 이어서 전개한 좌우의 팔을 앞으로 살짝 가동하고 그 안에서 주먹을 꺼내면 한쪽 팔의 완성입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자, 이제 남은 건 하반신인데 보이는 대로 그릴 중심으로 앞으로 가동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끝까지 오면은 보닛이 꺾여지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전부 전개된 거고 뒤에서 발 뒤꿈치를 전개시켜줍니다. 다리의 좌우를 벌리면 기본적인 본체의 변형은 끝이 나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앞으로 눌러 복부에서 수납 공간을 전개해 이 안에 마인드 코어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완성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한 변형이어서 스트레스 없이 막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게 참 좋네요. 디자인을 봐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 기존 에슬론 알파에서 유일하게 달라진 부분인데 눈, 코, 입이 있는 디자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에슬론 때의 그 미묘한 모니터 얼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은 참 마음에 듭니다. 다만 옆에서 볼 때의 라인 자체가 이목구비를 부각시켜주지 못하고 좀 밋밋한 느낌이 있어 이건 아쉽네요. 먹선을 넣으면 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분부터 흰색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된 건 레이서의 복장을 의식한 게 아닌가 싶군요. 복부의 분할선, 그러니까 마인드 코어가 있는 부분은 가슴의 라인과 맞춰져 있어 그렇게까지 티가 나지 않네요. 이어서 쭉 보면 등 뒤에 차량의 천장이 좀 티가 나게 보이고, 아까 전에 흰색 라인은 허벅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 부분은 손등과 손가락의 색이 나눠져 잘 부각시켜주고 있네요. 어깨 부분은 경첩이 좀 얇아서 신경이 쓰일지도 모르겠고, 뒤에는 차량의 천장이 그대로니 심플합니다. 그리고 어깨 디자인, 개인적으로 이건 캡틴 폴리스처럼 테일라이트를 앞으로 가져왔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원래 디자인의 방향성이 있다 보니 뭐라 말하기는 애매하네요. 이어서 다리, 무릎부터 해서 발 앞꿈치까지 꺾인 게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정강이가 역관절처럼 살짝 꺾인 이 라인이 특히나 말이죠. 다만 발 앞꿈치가 좀 더 알아보기 쉬웠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변형하지 않는 선에선 잘 어레인지했다곤 생각하지만 역시 변형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죠. 뒤에를 보면 차량의 천장이 보이는데 밑에 부스터의 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쪽에도 잘 보면 부스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캐릭터의 정보량을 늘려줘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막 필살기를 사용할 때 이런 부스터에서 추진력을 얻어 상대에게 공격하려는 그런 연출, 딱 그 부분만 잘라서 클로즈업 할 때가 저는 되게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여튼 디자인은 이러했고, 마인드 코어의 수납 기믹을 보도록 하죠. 사실 완구적으로 본다면 전후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어레인지를 좀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트랜스포머 빅토리로 비유하자면 브레인셋 같은 거 말이죠. 비유가 좀 그런가? 눈의 색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 이어서 크기 비교. 트랜스포머의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스피드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로, 크기적으로는 스피드와 같지만 역시 디자인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게 티가 나네요. 당연하지만 스피드 쪽이 밸런스가 더 잘 잡혀져 있고 디자인적으로 볼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파 역시 모티브를 제대로 의도하고 만든 디자인이기에 어느 쪽이 더 낫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가동을 보며 마무리하도록 하죠. 우선 머리는 고정이고 어깨는 클릭으로 360도 회전을 합니다. 옆으로는 한 클릭 정도 가동이 되며 팔꿈치는 45도 정도 굽혀지네요. 손목은 변형하는 방향으로 가동을 합니다. 고관절은 앞 그리고 뒤로 극단적으로 가동이 가능하고, 옆으로도 쭉 올려줄 수 있네요. 무릎은 90도 이상 가동이 되고 그 외의 발 뒤꿈치가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그럼 방금 본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또 V 알파 플러스의 리뷰였습니다. 일단 에슬론 알파랑은 다른 점이 색과 얼굴뿐이었으니까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겠냐 라고 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나쁜 제품은 아닌데 솔직히 지금의 뚜어 V를 대처하는 라인업으로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은가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톰전은 약간 이질적이지만 과감한 시도였기에 저는 괜찮았는데, 알파 플러스는 그에 비해 임팩트가 상당히 옅은 편이었거든요. 결론은 기존 또봇이 너무 잘 나왔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제품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이 디자인의 방향성을 좋아한다면 분명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콜했습니다.